네, 각 증권사 투자전략팀장과 시장의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현대증권 류용석 시장전략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이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80선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시장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증시는 5월 초,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기술적 조정 국면을 추가 진행할 거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4월 후반부터 증시는 이제 기술적 조정 국면에 일단 진입한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직접적인 조정의 트리거는 4월 말에 있었던 그 일본 통화정책 회의 결과였고요. 이에 따라서 엔화 강세 현상이 또 한번 재현되면서 시장의 그 증시 조정 트리거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전에 보면은 기술적 조정 요인들이 몇 가지 좀 누적된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서너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누적된 매물 분포대가 2020포인트 전후로 포진해 있었는데요. 그 전후에서 2주간 머물면서 기관의 환매는 늘어났고 오히려 외국인 순매수 정도는 약화됐던 것들이 확인됐고요. 두 번째는 중기 기술적 지표들과 이제 코스피 지수 간의 다이버전스 발산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현상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정 압력을 가중시키는 지표상의 조정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적 서프라이즈가 있었던 건 4월 중반 실적 발표서부터인데요. 오히려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과 주가 간의 괴리가 발생했는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차익 실현이었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이제 매출 성장이 부진하면서 더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을 부여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보면 에너지 업종이나 일부 산업재 업종에 국한된 것이어서 전반적인 설득력을 얻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면은 실적보다는 기술적 조정 요인이 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밖에 뭐 환율 보고서가 발표된다는 부담감이라든가 갑작스러운 원달러 환율의 급락, 그러니까 빠른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환차익 요인보다는 오히려 변동성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던 측면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2분기 특히 1분기 중반 이후에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던 뭐 환율이라든가 미국 통화 정책 그리고 외국인의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순매수 기조, 유가의 하반 경직성이나 뭐 40달러 이상의 안정 그리고 신흥국 통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런 조정이 추세적 조정보다는 이제 기술적 조정 요인의 가능성으로 좀 더 가깝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시장 역시도 이런 기술적 조정 구간에서의 등락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연휴를 앞두고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조정 구간에서 움직이되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다소 주식 보유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장중에 주가 변동성 자체는 다소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시장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변동성이 유의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로 뛰고 국제 유가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험자산 기피 현상의 맥락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그 유가가 일부 좀 하락하고요. 또 환율이 조금 상승하는 부분을 가지고 전반적인 신흥국이나 이런 그 이머징 마켓에 대한 위험 선호가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보고 확대 해석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 환율에 대해서는 일단 환율 보고서 내용상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통화가 원화 강세 입장에서의 크게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에 이제 금통위에서 보면은 추가 금리를 좀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갖고 있는 측면이 오늘 환율 시장에 일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일부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 측면들을 고려하고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같은 맥락에서 다음 주에 있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출 측면에서 보더라도 다소 수출 성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지나친 강세 현상에 대한 부작용들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국은행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측면들이 오늘 환율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보다 좀 보면은 미안 환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6.5달러 위안 달러에서 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흥국 통화의 불안 또는 위험자산 선호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확대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연휴를 앞두고 단기적으로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오늘 시장은 기술적 조정 구간 내에서 등락, 다소 조금 개인 심리에 따라서는 주식을 기피하는 측면 때문에 종목별로의 변동성이 큰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장중 변동성 가운데 이제 하락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중후반 정도, 중반 정도 예상해서인데요. 일정 정도로 보면 저가 매수를 통해서 다음 주 초에 정도는 반등을 노리는 전략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시 환경만 요건만 놓고 보면은 뭐 금통위 관련된 원달러 환율의 추가 반등 압력을 제외하고 보면은 대부분 정도는 금리가 낮게 형성되는 측면이라든가 추가적으로 내수 쪽으로의 지금 매기가 이동하고 있는 점, 그리고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적 성격, 그리고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대한 이런 5월달 상대적 우위가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만큼요. 뭐 제약 업종이라든가 음식료 업종의 단기 트레이딩 쪽으로 해서 변동성이 클 때 저가 매수에 대응해서 다음 주 차익을 노리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확인해봐야 할 대외 이벤트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예, 5월 9일 월요일 언론이나 뭐 증권사를 통해서 보면은 대부분 이제 연휴 동안에 있었던 뉴스들이 좀 정리가 되겠는데요. 그래도 연휴 기간 동안에 한 번쯤 확인해야 될 변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 결과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임금 상승률이 얼마큼 개선돼 있는지, 그리고 실업률 지표 가운데서 보면 파트타임이 포함된 실업률 지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에 따라서 이제 6월 달 FOMC의 통화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92포인트에 있는 달러화 지수가 추가 하락할 건지 아니면 반등을 크게 할 건지도 결정됐기 때문에 고용 지표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주중에 이제 우리 5월 5일 날 발표되는 미국 내구재 주문이 개선되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재 주문이 대표적인 투자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이런 내구재 주문 지표가 개선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최근 상승위에 조정을 받고 있는 기계나 철강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에 대비해서 조금 차익을 더 남겨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월 8일 날 발표되는 중국 수출과 수입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수익 감소폭이 축소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지표 같은 경우는 크게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제한적일 거로 보고 있고요. 가장 시장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지표는 버브 뉴스는 아마 영국 지방정부의 선거 결과입니다. 아마 5월 6일 날 신문에서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브렉시트 관련한 국민투표가 6월 23일 날 있긴 하지만 1차적으로 보면 지방선거를 통해서 여론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국내 이벤트들도 짚어봅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옵션 만기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주말 고용지표가 미국에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보면 6월 기준금리 인상 확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의 경기 부진에 대한 얘기도 일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보면 두 가지가 좀 서로 상충되면서 크게 작용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준금리 인하를 낮추는 시기가 늦춰진다는 것만이 호재가 아니라는 얘기라는 측면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 실적 발표 50%를 넘었기 때문에요. 실적에 따른 이제 주가 변동성, 지수 변동성은 축소되고 개별 종목 간의 이제 변동성만 남는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금통위는 아무래도 한국 양적 완화의 필요성들에 대한 공감대 측면이라든가 지표 부진을 봐서는 기준금리를 좀 인하하는 쪽으로 조금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환율 보고서 이후에 원화 감세 압력을 좀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각국의 이제 지표들도 일부 이제 발표될 건데요. 아마 다소 조금 5월달 발표되는 지수들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시장의 구체적인 전략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도 이번 주 나타나는 조정 패턴을 좀 연장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측면에서의 조정 과정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가들이 단기 성과를 내기에는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을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좀 넓게 본다면은 다음 주에 만약에 지수가 1960선 정도 레벨까지 좀 내려앉는 과정이 있다면은 1, 2개월 후를 본다면 중기적으로는 매수 접근 가능 구간으로 진입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조정을 마무리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최선의 조합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요. 유가가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안정화되는 단계를 계속하고 중국에 대한 이제 좀 연휴 이후에 중국의 경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살아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내수주에 대한 부분에서의 기술적 반등 트레이딩이 있겠지만 다음 주 중후반 정도 되면 다시 화학인의 기계 쪽에 대한 대표 주식들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도 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1950, 60 정도까지의 확인 과정에서는 내수 대표주들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이 유리할 거로 보이고요. 저점이 확인된 이후에는 재차 이제 경기 민감주의 반등을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류용석 현대증권 시장전략팀장과 함께 마켓 이슈도 진단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